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네, 지금 날이 그래도 3월달인데도 아직 저의 골반은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지금 막 핫팩 두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한 주 동안 읽은 책을 한번 브리핑을 대충 해볼게요. 네, 우선 조책 완독했습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작가의 기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완독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들이 10편이 들어가 있어요. 단편집이고요. 뭔가 환경과 그리고 생물학 그런 것들의 결합인 SF인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진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이 10편이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조책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기묘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뭔가 저는 처음에 공포스럽고 기괴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를 했으나 그런 것보다는 아무튼 뭔가 되게 이상하면서도 뭔가 뒤통수를 팍 때리는, 그래서 뭔가 각성을 해서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읽어왔었던 조데리의 트렁크라는 백가연 작가님의 단편집, 이것도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계속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완독을 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고 또 문제의식이 많은 그런 단편집이었는데, 또 단편집이 발표된 시기가 2007년? 네, 그 정도입니다. 약 18년 전, 그 정도에 나온 단편집인데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원래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은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지만, 굉장히 골 때리고 막 되게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 있죠. 그런 사건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가치관의 붕괴?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단편화시켜서 이렇게 조데리의 트렁크라는 단편집으로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특히나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그것도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물론 지금 보면은 귀여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작가님이 이렇게 쓰신 그런 단편들이 많이 있어서 흥미롭고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여기 목차에 보시면 두 번째 작품인 웰컴 베이비랑 웰컴 마미, 요 두 작품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품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굿파이트 로맨스라는 이런 작품도 이거는 데이트 폭력 그런 것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고, 저는 오히려 이 표제작인 조데리의 트렁크보다 그 앞에 있던 요 매일 기다려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좀 이야기들이 세긴 한데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는 위픽 시리즈 2권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제습기 다이어트라는 단편 작품이었고, 하나는 앙심이라는 단편 작품이었어요. 제습기 다이어트는 약간 환상성이 가미된 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앙심이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약간 장르 문학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전 제습기 다이어트는 어느 날 제습기를 켜고 잠을 잤는데 내 몸에 수분이 쫙 파져서 날씬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복불복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미라화가 되니까 너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말라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데 결국 자기도 그렇게 미라처럼 날씬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복불복에 걸려서 미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유튜브로 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미라화가 된 사람들은 이제 막 채널을 운영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미라화가 되는데, 미라화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이 주인공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소름 끼치고, 전체 사회적인 가치관에서 추구하는 미학적인 것. 그리고 저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체형이 변하면은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제습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는 굉장히 많았던 그런 소설이었고, 저 앙심은 뭐 장르소설이죠. 나를 굉장히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저주를 해주겠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주가 내려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앙심을 품어서 그것을 해결을 한가 동시에 내 것에 무언가를 잃는다. 그런 이제 좀 되게 전형적인 그런 공포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습기 다이어트보다는 앙심을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포를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순문학인 제습기 다이어트는 소재는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앙심이라는 장르소설은 장르소설에 비하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보시는 요 두 책이 제가 굉장히 호기롭게 빌렸는데 완독을 못한 두 권입니다. 하나는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 그리고 하나는 이디스 워튼의 밤마치 상태였는데요. 저 두 책을 제가 시도를 했어요. 약 둘 다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방랑자들이라는 책은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막 병렬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읽을 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시간을 잡고 각을 잡고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을 다잡은 후에 진지하게 읽어야 돼.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덮었고, 저 밤마치 상태 저거는 제가 한 2부 정도를 읽었는데 저하고는 좀 이야기의 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덮었습니다. 이게 좀 번역체도 그렇고 제가 좀 읽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부만 읽었는데도 벌써 저 책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좀 안 읽어봐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저 나름대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책은 일단 덮었고, 저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라는 책은 일단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조이스 캐럴 오츠의 밤 네온하고 그다음에 이사벨 아엔데의 비올레타, 이 책 두 권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직 반납 기한이 남으면 그 다음 주는 저 방랑자들이라는 책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고, 일단 지금은 제가 좀 상황 여건이 뭔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진지하게 푹 빠져서 각 잡고 읽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좀 뒤로 미뤘고, 저거를 미루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붕 뜬 거죠. 좀 남은 시간이 있어서 그 쫑난 시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데리의 트렁크나 앙심, 제습기 다이어트 이런 이렇게 짧은 단편들을 미리 땡겨서 읽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책을 이렇게 단편집만 2권, 그리고 위픽 시리즈 2권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다가올 한 주 동안은 이 2권을 읽을 예정입니다. 읽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제인데요. 일단 영상을 하던 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거 한 권밖에 못 읽었어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뭐 적어도 겨우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책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밤 네온이라는 책이고 9편 정도의 단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흉가를 읽고 조이스 캐럴 오츠라는 작가에 굉장히 흥미가 생겨서 저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았는데,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엄청 페미니스트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 책의 주된 목적은 이것이 중독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성이 유린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도시에서의 삶들, 당연히 중독이 되었으니까 뭐 유혹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마치 남자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편들이 꽤 많아서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고요. 제가 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을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상태가 저게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잘 정돈된 배수아 작가님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가 가는데 지금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상태가 멜롱이라서 저거는 다음번에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토카르추크에 조금 저거보다는 이제 좀 읽기 쉬운, 그러니까 가독성이 좀 괜찮은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이제 좀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밤 네온, 저 책 한 권이 되겠네요. 근데 한 권 읽은 것 치고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독서였어요. 잘 쓰는 작가네요. 재밌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를 해보면 3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저 2권이에요. 에밀 졸라의 집구석들이라는 고전문학, 그리고 토카르추크의 기묘한 이야기들이라는 단편집. 저 2권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 초반에 읽은 책들이네요.